컨테이너들에 대해서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컨테이너들은 가벼운 대신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VM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이 동작한다면 이렇게 많은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 엔진인 도커는 하나의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가상화시켜 배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일 뿐 수많은 컨테이너들의 서비스를 일일이 배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관리자의 경우 컨테이너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VM에 SSH로 접속해서 해당 VM에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들마다 들어가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프라 관리자들은 컨테이너 관리에 어려움을 포하게 됩니다. 서버가 다운되면 서버 안의 모든 컨테이너가 종료되는 단점이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선 사항이 언급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 또한 컨테이너의 네트워크나 배포 프로세스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커, 아마존과 같이 다양한 곳에서 이 툴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에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배포하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CSP사에서도 이 툴을 사용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이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쿠버네티스입니다. IT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곧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쿠버네티스가 서비스 배포, 운영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주도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저마다의 시스템 운영 노하우들을 녹아내서인지 기업들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때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쿠버네티스란 무엇일까요? 쿠버네티스란 알아서 컨테이너를 관리해주고 알아서 장애를 막아주고 또 알아서 효율적으로 리소스 관리하고 실행시켜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이러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을 책임지는 넷플릭스라던가 옛날에 유행했었던 포켓몬고도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이 쿠버네티스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큰 기업들은 대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대규모의 서비스인 만큼 최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쿠버네티스의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쿠버네티스는 시스템 관리자가 하는 로깅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작업들을 선언형 아키텍처 기반의 오브젝트 배포를 통해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관리해준다는 의미에서 마스터와 워커의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스터와 워커가 있는 구조를 클러스터라고 하며 클러스터에는 관리만 해주는 마스터가 있고 일만 해주는 워커가 있는 구조로 마스터의 클러스터에 원하는 상태를 작성을 해놓게 된다면 마스터가 워커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워커들은 지시받은 명령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생성한다던가 종료한다던가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 대신 새로운 의미의 컴퓨팅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파드라는 단위를 통해 컴퓨팅 단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드는 영어로 작은 무리라는 뜻으로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배포 단위를 의미합니다. 앞선 구조에서 마스터가 원하는 파드 상태를 워커에게 전달하면 워커, 즉 일꾼은 원하는 상태에 맞게 파드가 동작하게 수행합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를 개별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파드 안에 N개의 컨테이너를 탑재하여 배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파드 안에는 1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묶어서 배포하게 된다면 파드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N개의 컨테이너를 1개의 파드에 포함하여 생성하게 될 경우
첫 번째로 파드 내부 컨테이너 간의 IP나 포트 공유를 통한 통신 용이성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컨테이너가 한 개의 파드에 탑재되어 배포되었을 때 두 개의 컨테이너 A, B끼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여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컨테이너 A, B는 별도의 IP 호출 없이 로컬호스트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파드 내부의 컨테이너끼리 IP와 포트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동작해야 하는 컨테이너 간의 통신 용이성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드 내부 컨테이너 간의 디스크 볼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상황에서 컨테이너 A, B가 볼륨을 공유한다면 컨테이너 A가 컨테이너 B의 파일을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그 수집기를 사이드카 패턴을 통해 파드에 탑재하여 배포할 경우에 파드 내부 컨테이너들의 로그를 모두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마스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의 경우에는 가운데 보이시는 API 서버를 통해서 워커와 통신하는 구조입니다. 특정 워커의 컨테이너에 명령하거나 로그를 조회할 때에도 워커에 직접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에 명령을 내리고 마스터가 워커에 접근하여 대신 결과를 응답합니다. 마스터의 구성 요소로는 크게 4가지로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러 etc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PI 서버는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마스터의 핵심 모듈입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원하는 상태를 저장하고 상태를 조회하는 매우 단순한 작업이며 컨테이너 로그를 보여주고 명령을 보내는 디버거 역할도 수행합니다. API 서버가 상태를 저장하고 조회만 한다면 실제로 처리하는 역할은 어디서 수행을 할까요? API 서버의 요청을 실제로 처리하는 역할은 스케줄러와 큐브 컨트롤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다가 원하는 상태와 다르면 각자 맡은 작업을 수행하고 상태를 갱신합니다. 스케줄러는 적절한 워커에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고 큐브 컨트롤러는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오브젝트들의 상태를 관리해주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etcd는 키밸류 저장소로 클러스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사실 나머지 모듈들은 스테인리스하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모든 설정과 상태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 etcd만 잘 백업을 해두게 된다면 언제든지 클러스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워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는 마스터와 통신하면서 필요한 파드를 생성하고 네트워크나 볼륨을 생성합니다. 실제 컨테이너들이 생성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워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큐블렛은 각 워커에 할당된 파드의 생명 주기를 관리합니다. 파드를 생성하고 파드 안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주기적으로 마스터에 상태를 전달합니다. 추가적으로 API 서버의 요청을 받아서 컨테이너의 로그를 전달하기도 하고 특정 명령을 대신 수행하기도 합니다. 큐블렛이 이 파드를 관리를 하게 된다면 프록시는 파드를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TCP나 UDP 등 포워딩하면서 여러 개의 파드를 라운드 로빈 형태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종합하여 쿠버네티스에서 파드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리플리카 셋은 쿠버네티스의 한 오브젝트로 파드의 생성 요청을 보내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파드의 생성 요청을 kubectl을 통해서 마스터의 API 서버에 보내게 되고 API 서버는 이 요청을 etcd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컨트롤러는 자신에게 연결된 오브젝트인 즉 리플리카 셋에 정의된 라벨 셀렉터 조건을 만족하는 파드가 존재하는지 체크하다가 조건에 만족하는 파드가 없을 경우에 워커에 할당되지 않은 no assign으로 새로운 파드를 생성 요청합니다. 해당 요청은 역시 API 서버에 전달을 하게 되고 API 서버는 etcd에 no assign 파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스케줄러는 no assign, 즉 워커에 할당되지 않는 파드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조건에 맞는 워커를 찾아서 해당 파드를 할당하게 됩니다. 각 워커마다 보유하는 큐블렛이 자신에게 할당되었지만
아직 생성되지 않은 파드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생성되지 않은 파드가 있을 경우 파드를 생성합니다. 이때 실제 파드 안에 컨테이너의 생성은 워커의 도커를 통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다 생성이 완료돼서 파드가 생성이 완료된다면 큐블렛은 이 파드의 상태를 마스터의 API 서버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구성 요소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파드 하나가 생성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에서는 셀프 힐링이라는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시스템이 영향받을 때마다 컨테이너 상태를 감지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일 경우에 마스터가 이 상태를 보고 해당 파드를 삭제 후 재생성하여 최대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태그 기능을 통한 롤링 업데이트, 롤백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서버 페이지 UI를 버전 1에서 버전 2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경우 버전 2에 대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마스터에 버전 1에서 버전 2로 변경해달라고 명령을 하게 된다면 버전 2에 대한 파드를 띄우게 되고 라우팅만 바꾸어 주어서 서비스 단절 없이 버전 2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터 노드가 알아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로드 밸런싱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A의 노드 1번에 너무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면 서비스 A로 또 요청이 들어올 경우 노드 2로 요청을 보내서 결과적으로 트래픽을 자동으로 분산시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트래픽을 관리해주는 로드 밸런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파드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서 트래픽 분산으로 부족할 경우에 너무 많은 트래픽이 발생했다면 트래픽 양이나 리소스의 사용에 기반해서 파드를 추가적으로 더 생성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파드에 대한 내용만 다루다 보니 HPA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렸지만 파드의 리소스를 관리하는 VPA나 그리고 서버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CA와 같이 다양한 오토스케일 기능들을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쿠버네티스는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 엔진들과 연계해서 사용하여 수많은 컨테이너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쿠버네티스의 구조에는 마스터와 워커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N개의 컨테이너를 파드라는 컴퓨팅 단위로 묶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에는 파드를 한 개 생성과 같은 클러스터의 모든 상태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기본적으로 파드의 생성은 워커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드의 상태를 워커가 계속 마스터에게 전달하여 쿠버네티스에서는 모든 파드의 상태를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클러스터가 원하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비정상적인 파드를 제거하여 안정적으로 클러스터를 유지하는 셀프 힐링,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여 서비스 단절 없이 업데이트와 원복시킬 수 있는 롤링 업데이트와 롤백, 그리고 자동적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로드 밸런싱 기능, 마지막으로는 트래픽 분산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파드의 개수나 리소스량 혹은 워커를 추가하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있습니다.